네,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은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예전에 있었던 기출문제로 올해 마지막 12월 HSK 시험을 함께 준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해 일부분인데요. 독해 일부분은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련사가 있으면 먼저 체크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 虽然但是 如果只有 같은 것들부터 먼저 네모로 뽑아내셔서 혹시 이런 짝들이 틀리진 않았는지 용법에 맞는지부터 봐주시는데 그런 게 없다면 이제 두 번째로는 제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문장 분석형 문제입니다. 문장 분석형 문제는 말 그대로 분석을 잘 해서 문장의 주어, 서술어, 만약에 동사라면 목적어까지 있을 수 있겠죠. 찾아내고 다시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서로 호흡이 안 맞는 경우 이 주어와 동사 안 맞는다거나 동사와 목적어가 안 맞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문장에서 주어 혹은 서술어 혹은 목적어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 것도 분석을 하면서 찾아낼 수 있는 문제에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이것이 각각 하나씩 없는 문제들을 한번 보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이 분석을 하셔야지 구경을 쭉 이렇게 하시면 잘 안 보여요. 자, 한번 해볼게요. 对孩子来说 아이들에게 있어서 하고 그냥 전치사 구조는 괄호 호의화 그림은 시입니다. 일종의 수식을 받는 목적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表达自我 자신을 표현하고 观看世界 세계를 바라보는 뭐가 없어요? 네, 목적어가 없죠. 첫 번째 문제는 목적어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뭐 어떤 게 들어갈까요? 더, 方法 뭐 말만 되면 되니까요. 아니면 手段, 수단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목적어를 하나 써줘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실게요. 想要制作好一支铅笔 이런 펜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세요. 이 펜 하나 만들려면 需要的 필요한 것은 단지 耐心, 인내심뿐만 아니라 那份이 꾸미고 있는 게 어딨나요? 用一辈子做好笔的 평생을 이용해서 내가 이 펜을 잘 만들겠다라는 匠人精神 장인의 정신이 那份의 수식을 받고 있지요. 그러면 얘는 뭐가 없어요? 이번에는 동사가 없어요. 이 징션을 가질 수 있는 동사가 없어요. 주어는 需要더로 쭉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需要的 필요한 것은 요거 일뿐만 아니라 이러이런 정신도 필요하다. 需要가 한 번 더 이번에는 동사로 이렇게 들어가서 동사를 추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作为 5급 전치사 뭐뭐로서 어떤 인물로서 하고 그냥 넘어가요. 西中일관 이 뭐로서 一种谦虚的态度 겸손한 태도로서 提升就是提高 自身修养 자신의 교양 수준을 향상시켜요. 당최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이번에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어요. 뭐 탄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어를 하나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하나씩 없는 경우를 한번 살펴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우리 세 문제에는 관련사가 없었지만 여기는 관련사가 있어서 먼저 찾아보도록 하면 울룬이라는 관련사가 있지요. 그런데 이 울룬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不管 울룬, 물론은 전부 다 똑같은 뜻을 가진 뭐뭐에 관계없이 라는 뜻을 가진 관련사로서 짝은 보통 또나 예를 많이 쓰게 되고 뭐따 짝이 없거나 다른 짝이 의미에 맞다면 쓰셔도 괜찮은데요. 얘는 뭐가 참 중요하냐면 이 자리에 반드시 다음 5가지 조건 중 하나가 꼭 있어야 해요. 첫 번째, 의문사가 하나쯤 보여야 의미가 통해요. 예를 들어 엄마가 저한테 선보러 가라 그러면 不管他是谁 누구든 관계없이 나는 안 가겠어. 谁라든지 어디든. 그리고 요게 의문사가 되는 경우는 뒤에 형용사 그리고 습관적으로 앞에 요를 쓰는 경우도 많죠. 우리 나이 물을 때 니有多大了 多么大了 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의문사 역할을 하고 怎么样 같은 것들이 들어가야만 의미상 뭐뭐에 관계없이가 성립이 되고요. 아니면 두 번째는 还是呢或者 사실상 或者를 쓰는 경우 좀 드물기는 해요. 주로 还是를 써서 A든 B든 관계없이 그래야 관계없이의 그 흐름을 잡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정반의 문문
天气好不好 날씨가 좋은지 나쁜지에 관계없이. 네 번째는 명사의 나열인데 예제를 한번 보시면 不管 뭐에 관계없이 춘, 夏, 秋, 동, 봄, 여름, 가을, 겨울 명사 나열되어 있죠. 이때 중간에 和 이런 거 넣으시면 틀려요. 그냥 나열. 왜냐하면 사실은 이거는 还是를 넣을 거를 빼준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춘天, 还是夏天, 还是秋天 이렇게 할 거를 빼준 건데 和를 넣으면 안 되겠죠. 그냥 나열. 그 다음 양면사라는 거는 양쪽 면, 그러니까 반대말 두 개가 한 단어에 다 들어있는 경우 좋고 나쁘다, 크고 작다, 높고 낮다, 성공하고 실패하다. 그래서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이 뿌과 눌른 불론을 쓰기 위해서는 요 5가지 조건 중에 반드시 한 가지가 있어야 되고 반대로 이 5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보이면 반드시 뿌과 눌른 불론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면요. 뒤에 요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지요. 持续高频的实践이라고 했어요. 지속합니다. 뭐를 실천. 어떤 실천이요? 高频더 아주 높은 빈도에 자주자주 하는 실천을 지속하다라는 말에는 의문사도 하이슈도 정반의문문 명사에나 여면서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울룬의 사용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울룬 이런 거 보면 반드시 5가지 조건 체크하는 습관을 꼭 길러주도록 하세요. 네, 독해 이 부분으로 갑니다. 독해 이 부분은 먼저 요것부터 할게요. 빈칸이 보이죠? 그럼 순서대로 반드시 자, 제가 조금 목이 안 좋아요. 번호를 꼭 써주세요. 이게 번호를 은근히 헷갈려요. 지금 보면 얘도 위치가 앞쪽에 있으니까 이걸 3번째 빈칸으로 보고 막 넣어서 답 이건가? 만들어내 또 막 그런 경우 있기 때문에 빈칸에 반드시 번호 쓰셔서 자리를 딱 잡고 들어가 주는 것이 좋겠고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 단어가 진짜 너무 아니다. 그러면 자, 그냥 해볼게요. 이 단어에 X를 하지 말고 반드시 보기를 제낀다. 왜냐하면 한 번 아닌 건 아닌 거니까. 이 단어에다 자꾸 X를 이렇게 하시면요. 그러면 얘는 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너무나 얘다. 그럼 이건 아까 C 제꼈으니까 너무나 얘다. 나머지는 너무 아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냥 빨리 B하고 끝내실게요. 쌤 그렇게 제가 과감하게 막 제꼈는데 C가 정답이면 어떡해요? 원래 틀리실 운명이세요. 네, 이거 시간 오래 끌어도 어차피 틀리게 돼 있어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틀릴 거면 우리 신속하게 틀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자, 한번 해볼게요. 1번 빈칸부터. 1번 빈칸 바로 앞에 뭐 있죠? 화산이 뭐시기 했다. 요렇게. 화산하고 관련성 있는 단어들. 판파, 화산 용암이 분출하다. 네, 관련성 있어요. 일단 살려줄 거예요. 자, 뻥파는요. 보통 소리 종류 참 많이 써요. 뻥파, 장성, 샤오성, 박수 소리,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다. 아니면 활력이나 지칭, 아주 열정적인 감정을 막 뿜어대다. 이런 것도 쓰게 되는데 화산하고 너무 관계없어서 비를 이제 아예 제끼는 겁니다. 爆发 폭발하다는 감정 종류, 칭쉬나 깐칭이 참다爆发를 할 수 있고 역시 화산, 그럼 A씨 가능하시고 디정파는 증발하다, 진짜 이제 물이 연기로 증발하는 것도 되고 어떤 존재가 증발했다 그러면 사라졌다, 없어졌다 이런 느낌도 가능하지만 지금 여기선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일단 BD는 무조건 항상 이제 제끼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2번 빈칸을 보시면 지금 동사들은 항상 목적어를 조금 찾는 것이 중요한데 우거, 샹후, 리엔지에더 5개의 서로 연결된 호포, 이거 6급 단어예요. 호수, 호수. 예, 여기 인부터 연결이 돼요. 이렇게 때문에 얼더미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만 보면 돼요. 호수, 5개 연결된 호수. 호수하고 쓸 수 있는 건 A씨 중에 골라요. 싱청, 형성하다, 이루다. 다 A인 것 같죠? 짜오청은 부정적인 상황을 야기시키고 초래하다. 전혀 다 반대죠. 그래서 다 제끼고 나니까 답이 일단은 뭐가 됐죠? A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D는요. 보통 쓰는 형태가 요 4급 전치사를 쓰시고 주청 쓰셔서요. 여기 구성성분 주어는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런 형태로 되게 많이 쓰니까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이제 답은 A지만 그래도 우리 끝까지 볼게요. 호수, 물이 어떠어떠해서 GND 밑에 바닥까지 보인다. 어떠해서요? 자, 칭천은 맑다, 투명하다, 깨끗하다인데 주로 물 묘사하는 데 쓰기 때문에 답 A 맞고요. 우리 6급 형용사 칭시는요. 뚜렷하다, 분명하다. 뚜렷하다, 분명하다는 중국어에 되게 많잖아요. 6급에 2개가 벌써 있는데 칭시가 있고 하나가 칭싱도 꼭 알아둘 거예요. 칭싱은 무조건 이렇게 외우세요. 头脑很清醒. 사람의 뇌 상태가 되게 정신이 바짝 들어있는 상태, 또렷할 때 아니면 제가 술이 취해서 头脑不清醒. 이건 자꾸 따페이로 무조건 외우셔야지 한국어 뜻으로 접근하면 이거 뜻 다 똑같아요. 칭시는 보고 듣는 방면. 그래서 잘 쓰는 표현이 칭시커지엔, 아주 분명하게 잘 보인다. 칭시뚜, 칭시뚜라고 하면 우리가요, 이런 화면의 해상도, 요런 거에 많이 쓰고, 한 가지는 생각의 흐름이 아주 분명하다. 어떤 학생이 이렇게 나와서 연설을 하는데 아주 서론, 본론, 결론이 명확하게 내가 느껴진다. 스루很清晰 꼭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칭지에는 그냥 청결하다, 깨끗하다고요. 정칭만 동사인데요. 이 정칭은 어떤 인식이나 문제 등을 분명히 밝히다 이래 갖고는 좀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专家 정칭 하면 전문가가 이런 점을 확실히 했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전문가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면 전문가가 我先澄清一下. 제가 일단 이건 좀 확실하게 할게요. 이거 질병이라고 하기는 좀 힘듭니다. 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하다, 분명히 하다라고 할 때 쓰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뭐 답은 이미 A로 나왔고요. 자, 계속 한번 보시면 此时 이때가 此라는 말은 这로 시작하는 말이 다 돼요. 뭐 这뭐这样. 그래서 这个时候 이때가 마침 딱 뭐다? 最佳季节 가장 最好的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보는 건데요. 우따리엔츠라고 하는 어떤 연못을 이거 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 따라서 저희는 요거 갖고 한번 답을 찾아보는데요. 답은 역시 A,欣赏, 감상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겠죠. 감상하다라는 1번 뜻일 때는요. 정말 예술작품이나 이런 풍경 같은 거 감상하다고요. 2번 뜻은 좀 전혀 달라요. 좋다고 여기다 마음에 들어하다. 이 뜻일 때만 정도 부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很非常 같은 거 있죠. 매우 아주. 반대로 말해서 很欣赏, 非常欣赏이 붙어있는欣赏은 감상하다가 아니라 2번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 환경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我很欣赏这里的环境 이라고 말을 하면 1번 뜻 감상하다가 아니라는 거. 중국 친구가 我很欣赏你, 很欣赏你. 난 네가 참 마음에 들어, 참 좋은 애 같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가오차 현지 조사하다, 관광하다. 짠양 정말 어려운 단어인데 우러러보다, 참배하다. 되게 어떤 엄청난 대상, 어떤 기념비를 참배하다 이런 것들 쓰는데 거의 시험에도 잘 안 나오고요. 6급 단어긴 하지만 워낙 사용 빈도가 떨어지는 동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독해 이 부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쓰기입니다. 쓰기에서 그날 가장 치명적인 것은 바로 주인공의 이름을 까먹하는 거죠. 자, 종이를 딱 걷어갔어요. 자, 이제 IBT를 치면 이제 컴퓨터 혹은 딱 써야 되는 주인공 이름이 뭐였지? 그럼 그날 그냥 끝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요, 아르베이스산이라고 해서 알프스산이 언급이 좀 돼요. 그래서 요것도 한자를, 근데 하나하나 보면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다는 거 6급 단어 할 때 쯔베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 베이도 어차피 들어가고 하니까요. 총 9단락이면 단락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요약 쓰기를 할 땐 단락을 좀 재분배를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1000자를 400자로 줄이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확실하게 할게요. 요즘 시험을 보면 1000자가 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한
800자 정도밖에 안 되는 글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건 여러분이 A4지의 길이를 보면 알거든요. 끝까지 쫙 차야지 그게 1000자인데 거의 이렇게 조금 남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800자라고 생각하신다면 50%를 줄인다는 생각으로, 이게 좀 꽉 차고 1000자 정도로 보인다 그러면 40%를 골라낸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9단락이라 그러면 어떤 단락은 말이죠. 뭘 좀 두 칸 띄우고 시작하잖아요. 단락은 쓰다가 바로 그냥 끝나버리고 원고지가 엄청 많이 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단락은 아예 그냥 쓸 내용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는데 걔를 또 하나로 단락을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좀 짧아진 것들을 다시 연결을 해서 조금 큰 단락들로 다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죠. 보통 요약 쓰기에서 좋은 단락의 개수는 3개에서 6개고 그 중에서도 보통 일반적으로는 4, 5개를 제가 제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오늘도 그 안에서 한번 단락을 조금 뭉쳐보도록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는 원고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총 제공하는 원고지의 양은 500자를 넘게 주는 겁니다. 400자를 딱 주면 진짜 당연히 우리가 400자도 못 쓰게 되겠죠. 자, 요약 쓰기의 기본 규칙. 단순히 단락별 요약이 아니다. 굉장히 잘못 배우시는 분들 중에 1번 단락에서 40%, 2번 단락에서 40% 이렇게 골라내서 쭉 연결하면 이제 요약 쓰기가 되겠구나 하시는 분 계시는데 큰일 나죠. 이게 전체 내용의 흐름이 중요해서요. 어떤 단락은 제가 90%를 쓰기도 하고, 이건 빼기가 참 애매한 거예요. 어떤 단락은 거의 쓸 필요가 없어서 앞에 거 한번 적중등가 보세요. 아예 안 쓰기도 하거든요. 전체의 균형을 보고 결정을 하셔야지 단락별로 움직이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경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이 10분이잖아요. 10분 동안 처음부터 외우기 시작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균형이 깨지는 건 물론이고 이거를 어떻게 10분 만에 외워요? 그렇잖아요. 그럼 뒤에 내용은 완전 엉망진창이 될 거고 그거는 그날 그냥 시험을 포기하는 거예요. 10분 동안 전체 내용을 빨리 파악하셔서 어떤 부분들을 내가 골라내야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잘 줄일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걸 하셔야 된다는 거. 중복되는 내용은 무조건 패스해야 되겠고 뒤에 내용을 통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도 패스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뭐도 패스하냐면 좀 이 내용의 핵심에서 조금 벗어나는,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 그런 추가적인 얘기들, 그리고 좀 문학적인 요소들, 되게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쓴 말들, 이런 것들도 보통 패스할 겁니다. 대사 조심해 주세요. 원하니 같은 인칭 대사들, 쭈, 나 같은 지시 대사들이 원래 글에서는 괜찮았던 아이들도 줄이고 나면 앞에 내용이 사라졌다. 그러면 타로 쓰면 못 알아보겠다.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잘 주의를 해주시고, 특히 직접 합법. 큰 따옴표가 그가 말했어요 라고 들어갔을 때는요. 이거를 굉장히 예를 들어 말이 짧다. 그리고 이 글의 주제성이 여기 다 들어있다. 내가 그대로 외울 자신이 있다. 그러면 쓰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표시를 한다는 거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직접적으로 내가 그대로 옮겨오겠다는 뜻이 돼버려요. 그런 경우 이게 길면 우리가 또 줄여야 되는데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직접화법이 나올 땐 간접화법으로 바꿔서 이런 것들을 없애고 필요한 것만 딱 뽑아서 쓰게 됩니다. 그럴 때 특히 인칭대사의 변화가 많이 생겨요. 원래는 워라고 했지만 타로 바뀐다거나 하는 것들 주의하셔야 되고, 마지막 욕심을 좀 부리면 이제 여기 문장을 쓴 다음에 갑자기 확 띄어넣고 여기를 썼어요. 그러면 갑자기 문장이 확 튀어나오면 연결성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관련사라 그러면 그래서, 그러나, 따라서 이런 것들 이용해서 연결성에 신경을 써준다면 훨씬 더 좋은 요약 작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 그랬죠? 전체 내용의 흐름을 알아야 요약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주 빠르게 한국어로 전체 내용을 여러분하고 같이 읽을 테니까요. 한번 쫙 읽고 나면 여러분은 동영상을 스탑 한 다음에 뭐뭐를 나 같으면 써서 한 40%를 줄이겠네 라고 한번 먼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두시고 저랑 얼마나 일치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실게요. 리커는 호텔 직원으로 그는 등산과 모험적인 운동을 좋아했다. 매번 명절이나 휴일이면 그는 등산 애호가들을 조직해서 각지의 유명한 산과 이런 강 같은 데 도전하러 갔다. 몇 년이란 시간 안에 그들은 많은 산을 올라갔지만 그러나 가장 그로 하여금 미련을 갖게 하는 것은 알프스 산이었다. 두 번째 단락. 한 번은 리커와 대원들이 해발 2000m인 산 정상에 올랐고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질 무렵이어서 모두들 이미 기진맥진했다. 석양을 보면 누군가 말했다. 이게 직접 화법이죠. 우리 얼른 하산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이 어두워진 뒤에 우리는 하산할 방법이 없어져요. 또 다른 대원은 말했다. 나는 이미 힘이 없으니 우리는 산 정상에서 밤을 보내는 것이 나을 거예요. 모두들 토론한 다음 산 정상에서 밤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모두 하루 동안 힘들었고 간단한 식사를 먹고 난 후 텐트에 들어가 쿨쿨 자기 시작했다. 갑자기 누군가 크게 소리쳤다. 저기요, 당신들 빨리 일어나요. 빨리 와서 봐요. 4번 달라. 리커와 다른 대원들은 무슨 큰일이라는 줄 알고 한 번에 놀라 일어났고 모두들 잇따라 밖을 향해 보고는 거의 약속이 난 듯 감탄했다. 너무 아름답다. 달빛이 받쳐주는 알프스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잠깐 앞으로 가면 여기 이 산이 사실 알프스산이라는 게 이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알프스산의 경치는 낮에 100배 심지어는 1000배를 능가해도 너무 아름다웠다. 5번째, 다음날 이른 아침 끊임없이 이어지는 알프스 산맥을 보며 리커는 생각했다. 만약 이곳에 호텔을 짓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줄 거야. 등산에서 돌아온 후 그는 이 일을 기획하는 데 착수했다. 일주일 후 리커는 자신의 기획서를 가지고 호텔 청소를 찾아가. 호텔에서 일하잖아요. 알프스 산에 호텔을 짓자고 뜻밖의 청소를 화를 내며 그에게 뜬구름 잡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하고 있어 라고 화를 냈대요. 7번 는 좀 길어서 이게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리커는 낙담했고 이어서 호텔에 사직서를 냈다. 빠르게 리커는 스스로 호텔을 기획하기 시작했고 그의 설계에 따라 호텔 방에는 벽이 없고 게다가 지붕이 없었으며 방에는 겨우 하나의 특대형 더블 베드만 있었고 옆에는 협탁과 스탠드가 있었고 화장실은 공용이었는데 방에서 10분 거리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공공욕실은 더군다나 침대에서 16km 떨어진 곳에 지어졌다. 그 밖에 호텔에는 한 명의 집사가 배치되어 고객에게 아침 식사 서비스를 제공했다. 호텔의 설계는 보기에는 간단했지만 짓는 과정은 매우 쉽지 않았고 특히 산 정상의 지형이 복잡해서 반드시 건축팀에 의지해야 했고 심지어 굴착기로 지형을 바꾸고 평평하게 한다거나 그런 다음 특대형 더블 침대로 인공적으로 산 정상에 옮기고 설치를 했다. 7번 달라. 8번 호텔에는 또 하나의 특수한 규정이 있었다. 만약 날씨가 좋지 않으면 집사가 수시로 고객에게 말해주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리커는 호텔의 하룻밤 투숙 가격을 높게 정했다. 호텔 광고가 나오자 많은 친척과 친구들의 강렬한 반대를 당했고 리커의 부모님도 그가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리커의 호텔은 예정대로 개업했다. 마지막 인터넷 매체의 힘을 빌어 리커는 힘껏 호텔을 선전했다. 이 호텔은 점차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호텔의 영업도 갈수록 번창했고 투숙하는 손님들은 직접 알프스산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곳에서 알프스의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지금 이 루티엔이란 말이 좀 중요할 거예요. 지붕 없다는 얘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호텔에 예약하는 고객은 이미 3개월 후까지 줄을 섰고 호텔의 수익은 매우 대단하다. 하지만 리커는 말했다. 나의 목적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체 내용입니다. 저랑 같이 한번 줄여보도록 하실게요. 일단 리커의 신분을 소개를 하는 것은 좀 빼기가 힘들고 리커가 호텔 직원이라는 것은 특히 중요한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호텔을 짓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험적인 운동까지는 필요 없고 일단 산에 지금 호텔을 지어야 되니까 등산을 좋아한다는 말을 넣어서 리커 시민 지우디엔 지원 타喜欢 등산까지는 넣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등산을 좋아했기 때문에 매번 언제면 갔다까지 빼시고 그만큼 많이 갔다라는 내용으로 바로 가셔서 几年的时间里 그들이라고 하면 우리 누군지 몰라요. 지금 왜냐하면 뺐거든요. 그래서 타만 쓸게요. 타, 발러, 很多山 많은 산을 올라갔지만 라널 그러나 가장 미련을 갖다 리올리엔 주의랑 타 리올리엔 더 시 가장 그로 하여금 미련을 갖게 하는 것은 还是阿尔卑斯山 알프스산이었다. 하면 가장 중요한 거 호텔 직원 등산 좋아해서 많이 다녔지만 알프스산을 제일 가고 싶어 했다. 중요한 것들은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2번 달라. 有一次 한 번은 리커和 队友们 대원들이 해발 이런 것까지 우리가 굳이 다 기억을 할 필요 없고요. 산 정상에 올랐고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줄여요.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렇죠. 다시 一次 리커和 队友到达山顶时 하면 되겠죠. 已经是 해질 무렵 모금 명사 傍晚 傍晚. 이 두 사람의 의견 필요 없어요. 두 사람의 의견 필요 없이 바로 결론으로 가요. 해질 무렵이어서 같이 토론해요. 大家讨论后决定 뭐라고 결정했어요? 산 정상에서 在山顶 밤을 보내기로 过夜 하기로 결정을 했죠. 다시요. 到达山顶时已经是傍晚大家讨论后决定在山顶过夜 하기로 결정했다. 자, 모두들 힘들어서 식사하고 잠을 자는데 소리치는 거 좀 빼기가 조금 애매해서요. 텐트에 들어가 뺄게요. 텐트에 들어가는 거 뭐 당연히 大家累了一天 하루 동안 힘들었죠. 吃完了简单的饭后
후후다슈이라는 말은 많이 써요. 쿨쿨 자기 시작했다. 开始 후후다슈이. 갑자기突然 요란 따한 크게 소리쳤다. 저기요 당신들 필요 없을 것 같죠? 빨리 일어나서 빨리 나와라. 그 대신 우리 요거 다 뺄 거예요. 소리쳤다 하고 바로 快起来快来看 네, 이렇게 두 개만 얘기하면 이걸 뺐기 때문에 우리도 줄여서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리커와 또 말할 필요 없죠. 따지야라고 바로 하면 충분히 연결성 가능해졌어요. 따자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무슨 일이 난 줄 알고 한 번에 일단 일어나는 거. 그래서 바로 빼이 당한 거죠. 징醒了 놀라서 일어났고 잇따라 오금 부사예요. 纷纷朝外看 밖을 향해 보고는 거의 不约而同이라는 사자성어 쓸 수 있으면 좋겠죠. 한자가 어렵진 않은데 不约而同的 감탄을 했습니다. 타이멜러 너무 아름답다. 달빛이 받쳐주는 알프스산의 경치는 요거 쓸 수 있으면 쓰시는 게 좋은 게 지금 천토라는 단어는 6급 단어거든요. 받쳐주다, 부각시키다. 그래서 위에 꽝 천토 시아더 달빛이 받쳐주는 하에서 아래에서의 알베산 징서 경치는 넘어섰다, 이겨냈다, 능가했다. 胜过 바이티엔더 원래 내용은 100배 심지어 1000배 합쳐서 1000바이배. 이렇게 주는 거 아니죠? 1000바이배. 예, 요렇게 줄여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5번 달라. 시점 말해주시고요. 第二天清晨 다음날 이른 아침 끊임없이 이어진 알파삼을 보며 이거 필요 없을 것 같고 리커가 생각한 거 바로 들어가요. 리커 시양. 자, 如果 여러분이 이거 그대로 쓸 자신 있으면 하셔도 돼요. 如果在这里 이곳에 建一座酒店을 짓는다면 肯定 혹은 应该 하셔도 돼요. 应该很多人光顾来光顾우리 어떤 가게나 이런 데 찾아가는 걸光顾한다 그러죠. 光顾 할 거야. 근데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하지 말고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산에서 돌아온 후 그는 이 일을 기획하는데 착수했다. 일주일 후 기획서를 가지고 라는 말은 이미 기획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생각을 바로 실천에 옮길게요. 이거 싱치호 시점 리커 자신의 필요 없겠죠. 따이죠. 策划 6급 동사 써서 策划书를 가지고 找到了酒店 종차이 5급 명사예요.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제일 높은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리고 이 얘기는 필요 없겠죠. 우리가 앞에서 이미 짓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는데 또 당연히 짓자고 말하러 갔겠죠. 뜻밖의 불리아오라는 표현을 썼어요. 没想到 불리아오. 종차이는 生气 하면서 이게 원래 이샹티엔카이라는 그 사자성어가 나오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자성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 一个星期后立刻带着策划书找到了酒店总裁但是 그러나 被拒绝了 거절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굳이 이 표현을 꼭 써서 不料总裁跟他生气了 그에게 화를 냈다 하고 그냥 끝내시는 것도 괜찮아요. 화를 냈다라는 말은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내용이 또 얼마든지 우리가 이 종차이가 안 하려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리커는 낙담하고 이어서 호텔에 사직서를 냈다. 낙담했다는 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리커는 사직서 내서 빠르게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리커 辞职后 연결해주는 거예요. 이런 말 원래 없었거든요. 리커 辞职后 辞职이합동사 5급 단어입니다. 직장을 그만둔 다음 很快 뭐 하기 시작했다? 开始自己 자기 스스로 조반하면 준비해서 만드는 거예요. 조반 지우디엔 하기 시작했고 按照 4급 전체에서 써주셔서 按照它的设计 그의 설계에 따라서 酒店的房间没有墙壁 벽이 없고 而且是 이게 진짜 중요해요. 露天 아까도 露天 지우디엔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露天 하늘이 그냥 뚫려져. 노출돼 우리 노천탕이라는 말 하잖아요. 露天的 지붕과 옆에 벽이 없는 게 트여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뒤에 방에는 뭐 더블 침대 있고 이거 다 넣으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것만 이 경치를 보게 하기 위해서 트여서 있다라는 것만 일단 묘사하고 나머지 묘사는 전부 다 포기입니다. 포기하고 요거 보기에 간단했지만 사실 굉장히 쉽지 않았고 뒤에는 구체적 설명, 특히 뭐 굴착기로 파야 되고 이거는 결국 이 얘기에 대한 설명. 그래서 酒店的设计看似 보기에는 뭐뭐 같아 보이다 혹은 看起来简单 괜찮아요. 看似简单但是 그러나 建造过程 짓는 과정은 매우 쉽지 않았다. 굉장히 쉽게 말하면 非常不容易. 다 원래 표현은 극히 지웨이不容易의 이를 써서 不易 이라는 표현 고급지게 사용했었어요. 자, 넘어갑니다. 규정 같은 거 이런 거 일단 아까도 다 그런 거 뺐으니까요. 호텔 광고 이제 낼 거예요. 다 지어진 거예요. 자, 酒店的广告 이 주 나오자마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보니까 이 문장이 빼이를 썼더라고요. 나오자마자 많은 친척과 친구들의 강렬한 반대를 당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사실은 문장이 조금 이상해요. 마치 광고가 반대를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주어로 많은 친척과 친구들이 강렬히 반대했고 부모님이 뭐뭐 했고 그냥 쭉 능동형으로 가는 게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很多亲戚朋友强烈反对 리커의 부모의 부모님도 认为 뭐라고 생각했다? 타자의 开玩笑 농담하는 거,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했다. 但是 뭐 不过 뭐 리커의 필요 없죠. 酒店 루치 하면 원래 기한대로 开张了 개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빨리 유명해지게 만들어 볼까요? 借助力量 어떤 힘을 빌린다는 표현 借助网络的力量 리커 大力宣传 大力宣传이란 말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아주 힘껏 大力宣传 酒店했고 酒店의逐渐 점차 被人们 사람들에 의해 熟知 익숙하게 알아짐을 당하게 되었다. 알려지게 되었다. 자, 해서 사람들은 감상할 수 있었다. 이 얘기는요. 아까 앞에 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호텔을 지었다는 의도가 다 표현이 됐기 때문에 또 쓰면 안 되겠죠. 지금 상황으로 바로 갑니다. 现在 이 호텔이죠. 당연히 预约的顾客已经排到了 어디까지 줄을 섰다? 3个月之后까지. 그리고 수익이 收入非常可观. 요거 좀 조심하세요. 한자 그대로 읽어서 가관이다 하시면 안 돼요. 한국말로 아우 진짜 가관이네 하면 굉장히 안 좋은 말이죠. 중국말로 可观은 대단하다는 칭찬이에요. 수익이 아주 대단했다. 不过 李克 여기서는 말하다를 表示라고 했는데 뭐 说라고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나 아니라 타로 바꿀게요. 그래야 간접화법 낱말하듯이 它的目的 이것이 아니라 이거다 不是 A 而是 B 쓸게요. 不是赚到更多钱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而是让更多的人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欣赏到这美丽的风景 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 40%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었고요. 단락의 분배는 굉장히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저랑 다른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셔도 괜찮은데요. 이걸 보면서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보면 요거를 한 단락, 1번 단락 직원이고 알프스산에 가고 싶은 꿈이 있는 사람이다.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은 이렇게 갔는데 토론에서 이제 거기서 자기로 했는데 누가 보라고 소리를 쳐서 봤더니 너무 아름다워 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여기 호텔 지으면 짱이겠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 그래서 이 생각을 왜 하게 되었는지 배경까지를 저 같으면 2번. 그 다음 이제 그걸 실천에 옮기는 과정. 일주일 후 갔는데 총수한테는 거절당하고 자기 혼자서 그걸 기획해가지고서 설계를 굉장히 어렵게 해서 지어냈다. 그래서 호텔을 짓는 것까지 3번. 자, 이제 지은 다음에 광고를 해서 예정대로 개업했고 사람들한테 유명해져서 어느 정도 자리 잡는 데까지를 여기까지를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여기서 끊었지만 여기까지죠. 4번. 이렇게 한번 끊어봤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이렇고 사실 리커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5번 이렇게 한번 끊어봤어요. 그래서 1번은 리커에 대한 소개, 2번은 알퍼스 호텔을 짓겠다는 왜 생각을 하게 됐는지, 호텔 짓는 과정 반대로 무릅쓰고 개업하고 개업 후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거. 제목은 제일 좋은 게 거기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루티엔 지우디엔. 네, 다 노천 호텔. 다 보이는 호텔 아니면 알프스 산 위에 호텔 정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적중 특강도요. 우리 최현정 사단의 세 분의 선생님이 함께 여러분한테 준비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적중 특강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똑같이 그대로 나온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문제에 어떤 접근하는 방식이나 문제에 나오는 중요한 포인트들, 그리고 방금 쓰기 같은 경우는 쓰기를 줄여내는 어떤 기술들, 이런 것들은 항상 똑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적중 특강을 통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시면 아마 점수가 플러스 10점은 오를 거라고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